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 경제학적 해석. 지금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 못지않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인구 기준 소비량을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국민 1인당 하루 5.1g, 연간 2에서 4kg에 이른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매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된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처음 우리가 고추에 주목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이 얼마나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경제학에서는 미묘한 차이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꽤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다. 먼저 수요량의 변화란 소비자가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와 양이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즉, 제품 가격이 상승해 구입할 의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수요량의 감소라 표현하며 제품 가격이 하락하여 구입할 의도가 늘어나는 경우를 수요량의 증가라 표현한다. 이에 반해 수요의 변화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격 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여 해당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소비자들은 가격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해당 물건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인구의 증가, 소득의 증가, 연관제의 가격 변화, 소비자의 취향 등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인은 처음부터 매운맛에 열광했을까? 한국인이 고추를 즐겨 먹게 된 배경 또한 이러한 일련의 수요 증가 요인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자재인 고추를 즐겨 먹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고추가 국내에 보편적으로 활용된 시기가 조선 후기인 18세기부터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대표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김치, 깍두기, 고추장 등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불과 200에서 300년 전이었다. 멕시코와 안데스 고원이 원산지인 고추는 15세기 들어 서유럽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고추를 가지고 오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 유럽인들은 고추를 후추 대신 사용하려 했는데 맛이 너무 맵고 후추처럼 쉽게 가루로 만들기 어려워 크게 각광받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붉은색 고추 열매를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기도 했다. 고추는 아시아에 소개되고 나서야 식재료로서의 위상을 조금씩 갖추게 됐다. 물론 초창기에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너무 매운맛 때문에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고 인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고추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고추의 국내 유입 경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기록은 서로 상이하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여타 부분에서는 서로가 자신이 상대방에서 먼저 전파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추만큼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처음으로 고추에 대해 언급했는데 고추는 일본에서 온 것이라 하여 외계자라 표현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1709년에 편찬된 대화본초라는 책에 고추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서 가져왔다고 소개하며 그 이름을 고려오초라 칭한 바 있다. 유입 경로에 대한 논쟁은 제쳐두고서라도 고추가 보편화된 시기에 있어서는 두 기록 모두 17에서 18세기경이라는 사실을 추정케 한다. 고추가 한국과 일본에 소개된 것은 16세기인데 18세기 들어서야 우리 선조들이 고추에 급격히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고추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유발한 요인은 무엇일까? 고추는 어떻게 쌀의 보완제가 되었을까? 먼저 연관제와의 관계 속에서 고추의 수요 증가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물건들은 단독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연관 제품과 함께 구매할 때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정 제품의 수요는 이러한 연관제의 가격에 영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이다. 컴퓨터를 샀어도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유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수요는 함께 사용할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늘어난다. 반대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비싸다면 컴퓨터에 대한 수요 역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두 재화는 보완제 컴플러먼트 관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대체재 서브스터투츠 관계가 있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다른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핫도그와 햄버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핫도그와 햄버거는 맛이나 식사 방법, 파는 곳이 비슷한 재화다. 이런 경우 핫도그 가격을 올리면 핫도그 수요량이 감소하여
대체제인 햄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반대로 핫도그의 가격이 낮아지면 핫도그 수요량이 증가하여 대체제인 햄버거의 수요가 감소한다. 고추에 있어서 보완제는 쌀, 더 정확히 말해 밥이라 할 수 있다. 반찬을 만드는 주재료이기 때문에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반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오늘날의 모내기법과 유사한 이양법의 보편화로 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양법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농법이지만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조선 전기까지 금지되었다. 그러나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농민들은 하나둘 이양법을 도입했고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보편적인 농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양법을 통해 주식인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반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했고 비로소 고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쌀 생산이 증대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대동법의 실시였다.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원래 공납은 현물로 납부했는데 수송과 저장이 어렵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납을 현물 대신 쌀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 지방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후 1708년 숙종 때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대동법의 확대 실시 이후 납세 등을 이유로 쌀 생산이 더욱 증대되었고 이양법 확산과 맞물리면서 반찬으로서의 고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초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고추, 소금의 자리를 대신하다. 고추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반찬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양념은 소금이었다. 하지만 고추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소금의 대체제 역할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주영하 교수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자신의 저서 음식인문학에서 18세기 고추 사용의 증가를 설명하려면 소금 사용량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17세기 이후 향교와 서원의 급격한 증가로 소금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기 어려웠던 일반 서민들은 소금 대신 고추로 양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서원은 지방사립학교, 향교는 지방국립학교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주된 교육 내용은 유교를 기반으로 한 각종 의례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주요 제사 음식 중 어류 등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 사용이 급증했다는 주장이다. 소금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공급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시 소금은 국가의 통제를 받던 필수품으로 왕실과 서원 등에서 직접 생산과 유통, 관리를 도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소금을 대신해 간을 할 수 있는 양념을 찾았고 마침내 고추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식품학자 기무라 슈이치는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식염 농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고추가 소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이처럼 고추의 수요의 증가 요인은 쌀이라는 보완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소금이라는 대체제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소비자 취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취향은 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분명한 변수 중 하나다. 소득도 그대로고 대체제나 보완제와 같은 연관제의 가격도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취향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벗어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 후기에 주목해야 할 문화적 요인으로는 관원상제 풍습의 일반화를 들 수 있다. 조선 후기 들어 일반인들까지 관원상제 의식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풍습이 보편화되면서 이러한 의식에 필요한 다양한 음식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다시 고추의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인구 증가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해당 재화를 사용하려는 전체 수요자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록을 보면 17세기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1670년, 1671년 두 해에 걸쳐 조선은 최대의 기근을 경험하면서 1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하지만 18세기부터는 인구가 다시 증가했는데 고추의 보급이 확대되는 18세기에는 연평균 0.62%의 속도로 인구가 늘었다. 경제적 요인이 식탁을 바꾼다. 오늘날 우리 식탁을 고추가 점령하게 된 가장 주된 배경은 조선 후기 일련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고추의 수요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인구의 증가와 대체제인 소금의 수요의 증가,
쌀의 생산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고추를 우리의 대표적인 식자재로 이끈 것이다. 최근에는 고추를 향신료를 넘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보기도 하며 발한, 건위, 구충을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양방에서도 신경통, 류마티스, 기관지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은 매운 음식을 더욱 찾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민족 못지않게 매운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인구 기준 소비량을 볼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로 국민 1인당 하루 5.1g, 연간 2에서 4kg에 이른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가 매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된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처음 우리가 고추에 주목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요인이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데 있어 경제적 요인이 얼마나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지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인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 까닭은 이었습니다.